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기는 하트와 로즈 커플. 하지만 이날의 질주가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될지 아마 그 누구도 몰랐을 거라 생각됩니다. 밴을 타고 달리던 일가족이 지도로 길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길가에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고 하트와 로즈가 탄 오토바이가 사고를 당하게 됐네요. 때마침 멀지 않은 곳에 있던 병원에서 이 둘의 사고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트는 목숨에 지장은 없어 보이지만 오토바이에 깔렸던 로즈는 상당히 위급하네요. 수술을 맡은 켈로이드 박사는 로즈를 치료하면서 피부 이식 수술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아직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긴 하지만 일단 사람은 살리고 마야 하니까요. 하지만 심한 사고의 후유증 때문인지 로즈는 아무래도 금방 깨어나지는 못할 듯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로즈는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나게 됩니다. 마침 당직이었던 로이드가 달려오지만 로즈는 계속 춥다는 말을 하면서 그를 껴안네요. 그런데 그녀와의 포옹에서 원인 모를 고통을 느끼는 로이드. 이후 로즈는 계속해서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몰래 빠져나온 로즈는 어느 한 농가에 침입합니다. 그곳에서 젖소를 어루만지다가 구토를 하는 로즈. 때마침 이곳의 농부가 그녀를 찾아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그녀를 설득한다던가 하는 의도는 아닌 것 같네요. 그녀를 겁주며 겁탈하려 한 농부는 역으로 로즈에게 공격을 받고 로즈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한편 로즈에게 공격받았던 의사 로이드, 그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돌변하여 운전을 하던 기사를 물어뜯게 됩니다. 농부 역시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결국 WHO에도 보고된 적 없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으로 몬트리올 전체가 격리되어 버립니다.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로즈는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그리고 하트와 로즈는 다시 재회할 수 있을까요?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초기작인 이 영화는 저예산임에도 상당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로즈는 평소에는 멀쩡하지만 허기를 느끼면 생존을 위해 흡혈을 합니다. 하지만 로즈에게 당한 피해자는 마치 좀비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죠. 이 영화가 재미있는 점은 다른 두 가지 장르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혼합해서 전혀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어요. 로즈의 존재 자체는 흡혈귀에 가깝지만 포옹 후에 겨드랑이의 촉수로 사람을 찔러서 흡혈하고 또 당한 사람도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당한 직후에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잠복기처럼 멀쩡하다가 갑자기 돌변하기 때문에 하나의 바이러스 감염자 같은 요소를 보여줘요. 평소에는 멀쩡하던 내 옆의 행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내 목숨을 노린다는 상황 자체는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 딱 맞는 설정이죠. 보통의 좀비 영화는 다수의 좀비와 소수의 생존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영화는 이런 특징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염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은 일상에 잠들어 있는 타인에 대한 공포를 더 극적으로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게다가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기 때문에 저예산 영화의 특징인 조잡한 특수분장이 없어서 훨씬 더 깔끔한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애초부터 저예산임을 감안해서 각 장르의 특징을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구성한 걸 보면 데이빗 크로넨버그 감독이 얼마나 치밀하게 연출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맛은 부족하지만 70년대에 이런 아이디어 하나로 연출로 승부하는 저예산 호러 영화의 진수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에 영화 속에선 최초의 전파자인 로즈의 정체를 후반부까지 아무도 몰라서 계속 퍼져나간다는 전개는 지금 시국과 맞물려서 더더욱 씁쓸한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마지막 엔딩은 크로넨버그 감독 특유의 차갑고 시니컬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더더욱 여운이 진하게 남는 느낌이었어요. 어설프게 해피엔딩으로 급하게 마무리를 짓기보단 차라리 이런 식의 꿈도 희망도 없는 엔딩이 저의 취향에는 조금 더 잘 맞았네요. 물론 실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애초에 이런 영화는 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냐가 중요하니까요. 영화의 제목대로 광견병처럼 퍼져나가는 광기와 무려 45년 전에 지금의 시국을 예언한 듯한 느낌의 영화였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P였습니다. 감사합니다.